피할 수 없었던 수족구병, 저희 아이도 결국 걸리고 말았네요. 안녕하세요. 똑똑한 엄마들의 똑똑한 TV, 맘떡TV. 오늘은 얼마 전 저희 아이도 걸렸었던 수족구병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뉴스에서도 수족구병 환자가 작년 대비 올해 10배 정도 급증했다라는 기사를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영유아를 둔 가정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병 중 하나인 수족구병,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수족구병은 손과 발, 입안의 수포성 발진, 그리고 발열이 특징적인 바이러스 질환으로 수족구병에 걸린 아이의 호흡기 분비물, 침, 그리고 수포의 진물 등으로 감염됩니다. 그 외에도 여름에는 물놀이 시설, 워터파크 등에서 오염된 물을 마셔도 감염될 수 있고, 전파 위험이 높은 보육시설, 키즈카페, 문화센터, 놀이터 등 집단 생활을 하거나 인원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염된 환자와 접촉 후 약 3일에서 5일 정도의 잠복기가 지나고 나면 발열, 식욕부진, 콧물 등과 같은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서 입안과 손발에 발진 및 수포가 생기는데요. 발진과 수포 증상 때문에 수두랑 혼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수두는 보통 머리에서 시작해서 몸통, 사지로 퍼지는 양상의 수포성 발진과 가려움증이 동반되는데, 수족구는 병 이름대로 손, 발, 입 부위에 생깁니다. 저희 아이는 딱 3일의 잠복기 후에 바로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3일 동안 잠복기일 때는 아무 증상 없다가 증상 발현이 있었던 당일 낮까지도 너무 쌩쌩하게 잘 있었어요. 그런데 저녁을 먹는 중에 아기가 축 처지면서 무기력해하고 목이 너무 아파서 삼키질 못하겠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해서 입안을 확인해봤더니 수포가 이미 보이고 열도 나기 시작해서 이거 왠지 느낌이 수족구일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병원을 갔는데 역시나 수족구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수족구병은 법정 지정 감염병으로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진단을 받은 뒤엔 열이 내리고 입안의 수포가 나을 때까지는 격리를 권고합니다. 수족구병에 걸리면 처음 2-3일 동안은 증상이 가장 심해서 많이들 힘들어하는데요. 증상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열이 나요. 저희 아이는 38도에서 39도, 높게는 40도까지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열이 났어요. 고열이 나니까 힘도 없이 계속 축축 처지고요. 그리고 입안의 수포 때문에 목이 너무 따갑다 보니까 통증 때문에 뭘 먹질 못하더라고요. 입이 맵다, 따갑다, 목에 가시가 많이 걸린 것 같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혀를 긁기도 하고 침 삼키는 것도 아프다 보니까 침을 자꾸 머금고 그러다가 흘리고요. 저희 아이는 참고로 5살입니다. 또 팔과 다리, 발바닥 일부에 발진이 있었는데 열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발진이 점점 퍼지고 그 발진 일부가 수포로 조금씩 변하면서 하루 정도는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 간지러워했었는데 다행히 그 다음 날부터 발진이 조금씩 들어가더라고요. 이 외에 저희 아이에겐 없었지만 다른 증상으로는 설사나 구토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흔치는 않지만 뇌수막염, 뇌염, 심근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니 완치될 때까지는 주의가 필요하고, 아이를 간병하다가 부모님들도 바이러스에 옮을 수 있기 때문에 전염되지 않게 유의해주세요. 성인 수족구병도 걸리면 정말 아프다고 합니다. 그럼 수족구병의 치료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실 수족구병에는 백신이 없고 특별한 치료 방법도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7일에서 10일 이내에 자연 회복됩니다. 다만 열이 나거나 아플 때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해열진통제를 구비해 두시고, 열이 떨어지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교차 복용할 수 있도록 아세타미노펜 계열과 이부프로펜이나 덱시부프로펜 계열처럼 다른 계열의 해열진통제는 구비해두세요. 아마 병원 진료 시에 아이 상태에 따라 처방해 주실 건데 저도 교차 복용할 해열제만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참고로 해열제 교차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확인해 주세요. 또 증상이 심한 급성기에는 입안이 통증으로 잘 먹질 못해 탈수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시원한 물로 수분 보충해 주시면서 소변 횟수가 급격하게 줄진 않았는지, 소변색이 진해지진 않았는지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저는 아이가 목 통증이 너무 심할 때는
경우에는 물을 머금고 삼키는 것만으로도 아파해서 마실 수 있는 건 빨대를 사용해서 최대한 시원하게 줬어요. 그리고 따뜻한 음식은 먹을 때도 아파하다 보니 최대한 소화가 잘 되고 부드럽고 자극적이지 않은 넘기기 쉬운 음식으로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족구는 열나고 못 먹는 게 제일 힘들다 보니까 아이가 조금이라도 먹는 게 있고 먹는 걸 원한다면 될 수 있으면 다 주세요. 그래서 설사 증상 없으면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괜찮고 저는 요거트나 과일을 갈아서 시원하게 해서 많이 줬었는데 씹는 거 힘들어할 땐 먹이기 좋더라고요. 이 외에도 구내염이나 입안의 통증으로 아이가 너무 힘들어할 때 탄tum 스프레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먹기 전에 수포 쪽에 뿌려주어 불편감을 일시적으로 줄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피부 물집 때문에 가려워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병원에서도 가려움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연고를 처방하기도 먹는 약을 처방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족구 진단을 받은 뒤에 열이 떨어지고 수포가 가라앉을 때쯤 다시 병원에 방문할 텐데요. 병원에서는 열이 떨어지고 입안에 수포가 가라앉으면 증상이 호전되어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원이 가능합니다 라는 소견서를 써주는데 아이들이 기관에 다니는 경우에는 이 소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족구 예방법. 수족구병은 워낙 전염력이 강하고 아이들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철저한 위생관리가 중요합니다. 100% 예방은 어렵지만 접촉으로 전염되기 때문에 손을 깨끗하게 자주 씻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등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 씻기를 생활화하는 것은 기본으로 단체 생활 시 전파 방지를 위해서 기침할 땐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주세요. 그리고 장난감이나 교구 또한 단체 생활하면서 전파가 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청결히 유지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바로 병원 진료를 받고 자가격리를 해야 되며 의사의 완치 소견 확인서 없이는 공공장소 출입은 삼가해 주시고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 정도는 이제 많이들 생활화되어 있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변에서도 수족구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접하다 보니 일주일 정도면 그래도 괜찮아지는구나 라고 쉽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막상 아이가 걸리면 고열에 축축 처지고 아파서 못 먹고 병원에 입원까지 한다면 정말 힘들 수 있어요. 아이가 아프면 부모님들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 잘 기억하셔서 우리 아이에게 수족구병 증상이 나타났다면 잘 대처해 주시고 컨디션 관리도 잘 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 감사합니다.